우리 속담에 꽁 잡는 것이 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용감한 매라 할지라도 꽁을 잡지 못한다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와 함께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 조심, 입 조심을 해야 한다. 특히 정치판에서는 말 조심, 입 조심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요즘 이런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최동혁 인사혁신처장, 이재명에 의해서 발탁이 된 최동혁이, 그리고 김종인, 홍준표, 이재명 등 다수가 여러 사람에게 입에 오르내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의해서 발탁이 되긴 했지만은 과거 문재인을 그야말로 씹었기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사람이 바로 최동혁입니다. 김종인은 뭐 다 알다시피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 침까지 뱉은 꼴이 됐기 때문에 늙음하게 체면을 구기고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특사 자리 감투 하나 써보려고 했다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줄이야 누가 꿈에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미친놈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다 된 밥에 침까지 뱉고 중도에 망신살을 당하고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특사 임무를 잘 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성격에 여기에 상응하는 감독 하나를 반드시 줄 것인데 노후가 확실하게 보장이 될 수 있는 김종인이 그야말로 다 놓치고 말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입 한번 잘못 놀려서 망신을 당했다. 한마디로 내 복을 내가 차버렸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는 오늘 잠시 후에 다시 이어지겠고 이재명은 뭐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거짓말로 먹고 살아온 자 아니겠습니까? 논외로 쳐보지요. 도저히 구제불능이자가 이재명인데 지금은 대통령 노릇을 당분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외로 치고 홍준표를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빈대도 낯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그 얘기를 왜 다시 끄집어내느냐 하면은 홍준표는 늘 남에게는 인간 쓰레기다, 인간 말종이다 이런 독소를 퍼붓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쓰레기보다도 못한 인간 말종보다도 못한 그러한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남보고는 독소를 퍼붓고 정치계를 떠나라 이렇게 폭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이어서 또다시 한번 홍준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현진이 홍준표를 저격하는 내용을 잠시 전해보고자 합니다. 배현진이 누구일까? MBC 아나운서 출신이죠. 그리고 간판 뉴스를 진행해온 앵커 출신입니다. MBC 노조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그 위세가 아주 막강하지요. 경영진을 손아귀에다 넣고서 쥐락펴락 마음대로 위세를 부려왔던 그 노조 시절에도 당차게 방송을 해온 뚝심 있는 방송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당대표 시절에 배현진을 방송에서 정치인으로 입문을 시킨 바 있었죠. 한마디로 홍준표 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바로 배현진은 입당하자마자 홍준표와는 등을 돌렸습니다. 왜? 정치적 색깔이 안 맞았던 것이죠. 아니 배현진뿐 아니라
정치인들은 가장 큰 자산이 정치적인 동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큰 정치인이 되는데 홍준표에게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정치적인 동지가 거의 없지요. 물론 홍준표는 늘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나는 파벌을 따지지 않는다. 계보를 따지지 않고 염두에 두지도 않고 정치를 깨끗하게 한다. 남이 들었을 때는 아주 그럴싸하게 보이고 있지만은 속내막도 그럴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정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함께 하는 것이 정치인데 독불 장군식의 정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왜 홍준표는 늘 혼자일까? 동지가 없을까? 답은 분명합니다. 나는 잘났고 당신들은 잘 못났어.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 홍준표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튼 배현진이 홍준표에게 날카로운 비판 저격을 해서 화제입니다. 바로 꿩을 잡는 것이 매. 본인 자신이 홍준표는 늘 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배현진이 매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이죠. 배현진은 홍준표를 향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아주 간략하게 방송인답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홍준표에게 내 차례가 올까 하는 흑심에 알면서도 몇 년 동안 입국 닫아놓고 이제 와서 폭로 비방에 열을 올리고 있는 노회한 영혼의 비관한 소리들을 국민들이 혀를 차며 지켜보고 있다. 몇 년 동안 입국 침묵을 강요해놓고 이제 와서 폭로와 비방에 열을 올리고 있는 노회한 영혼의 비관한 소리들을 국민들이 혀를 차며 지켜보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둔 요즘에 사회적 물의를 빚으며 각종 방식으로 정치적 세력화를 꿈꾸는 사이비 단체들로 당이 어수선하다. 이들이 떼거리 도움을 줄까 해서 정당 가입은 자유인데 왜 가려서 받냐 이렇게 부끄럼도 없이 구애에 나선 영혼들이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장동혁을 향해서 비판의 날을 세운 바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이미 많이 상처를 받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는 생각이 정상적인 인간들의 집합으로부터 꼭 회복되기를 바란다. 정상적인 인간들의 집합으로 부디 회복되기를 바란다. 당원들은 아직도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지금 앞에 나선 자들은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인물들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주저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정치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방송 진행자답게 아주 간결하면서도 깔끔하게 홍준표를 저격했고 한마디로 얼굴을 들지 못하게 만들지 않았었습니까? 엊그제 27일 제가 한번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홍준표는 윤석열과 신천지 이만희와의 결탁 소식을 폭로하면서 언론을 뜨겁게 장식했다. 이런 말씀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홍준표가 말한 핵심의 내용은 이거였었지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에 2021년입니다. 신천지 신도 10만여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서 윤 후보를 도운 것으로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코로나 사태 때에 신천지 압수수색을 2번씩이나 막아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다. 이렇게 본인이 윤석열과 이만희의 뒷거래 사실을 폭로한 바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준표의 야비하고 가증스러운 이중 모습이었다. 홍준표는 이만희로부터 2022년 8월, 내용은 2021년도 내용이었었는데 22년 8월에 이만희 별장에서 윤석열과 이만희의 뒷거래 사실을 폭로한 것을 1년 반, 그러니까 2년 가까이 듣고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함구하고 입을 다물고서 2년이 지나고 나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고 힘이 있으니까 2024년 4월에 비밀 독대를 가진 바 있었죠. 그때에 윤석열에게 충성서약을 하고 대신 껄끄러운 한동훈을 내가 제거하겠다. 그러면서 당 대선 후보로 나설 테니 나에게 확실하게 지지 도장을 찍어달라, 이런 주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지저분한 범죄 행위 같은 뒷거래를 묵인했다, 방조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참 비열한 방법이 있죠. 이것이 마치 양아치들이 뒷거래하는 그런 모습과 별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홍준표의 마음에는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윤석열, 내가 당신 이만희와의 뒷거래를 다 알고 있으니 나에게 불리하거나 나를 무시한다라면 언제든지 폭로할 것이야. 그런 생각 속에 협박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이재명이가 살아온 생존 방식이었는데 홍준표도 똑같이 남의 약점을 잡고서 흥정한다. 아주 치졸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2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자기가 불리하게 되니까 이것을 폭로한다. 그리고 정계 복귀의 하나의 발판으로 삼겠다. 이것을 배현진이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개보다도 못한 인간 말종들이 하는 짓인데 남들에게는 지저분한 행동들을 다 해봤으니 정계 은퇴를 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걸 자신의 비장의 카드로 여겨온 홍준표는 늘 청렴과 청빈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왔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홍준표는 늘 나는 깨끗한 정치를 해왔다라고 사기를 친 꼴이 아니겠습니까? 뒷거래를 알고 있었던 배현진이 참다 못해서 칼을 빼들고서 홍준표를 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홍준표는 정말 제대로 임자를 만난 것이죠. 자기 편으로 활용하려고 정치판으로 끌어들였다가 바로 홍준표의 쓰레기 같은 인간성을 보고 돌아섰던 배현진이었는데 그 배현진에게 덜미를 잡혔으니 이건 망신 정도가 아니죠. 망신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개망신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뻔뻔해도 홍준표의 다음 대응하는 말 장난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로 배현진의 말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지, 한마디로 점입가경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당대표를 2번씩이나 배지를 5번씩이나 달 수 있었을까? 툭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가 철저하게 보호했다라는 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보수의 정당은 내가 당을 살려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자신이 홍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구시장 때에 대구시장 역할을 하면서 바로 인근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말로 억울함을 당했으니까 위로의 말을 건넨 적이 있었습니까? 다 자기의 정치적인 선전용으로 이용했을 뿐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은 유영하가 홍준표에게 뼈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더는 남의 당에 말하지 말라. 제발 관심 끊고 하와이에서 좋아하는 골프에 집중이나 해라. 홍준표는 당원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 당에 끼어들 틈도 없다. 한마디로 촌철 사진에 말을 남긴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배현진의 날카로운 저격이 정말 짜증나고 무더운 밤 한 줄기 시원한 소나기를 만난 것 같아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고 시원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함세웅이 했던 그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방을 둘 다닐 놈이 그래 여자보다도 못한 짓만 골라 하고 그러고서도 정치에 복귀하려고 하는 홍준표 한마디로 딱하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